여러분, 장사하시면서 매출이 안 나는 시기를 한 번쯤은 다 겪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요즘 다 힘들어,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떨어져버린 매출은 절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진짜 현실적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았을 때, 매출이 떨어졌을 때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할 5가지 장사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정말 깊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제 영상이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점검해도 매출이 바뀔 테니까요.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가게는 손님이 없는 게 아니고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손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시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손님이 굳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 가게가 있는 상권에서 손님이 선택지가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내 가게를 선택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가격이 더 싼가, 양이 압도적인가, 맛이 미쳤냐, 분위기가 특별하냐, 컨셉이 기억에 남나, 이 중에 하나라도 압도적인 차별점이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게는 적당히 괜찮은 집의 수준에만 머물곤 하죠. 여러분, 이게 가장 장사할 때 위험해요. 적당히 괜찮기만 하면은 경쟁 가게가 많을 때 손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가게를 굳이 갈 이유가 없는데? 라고 봐버리기 때문이죠. 현실 사례를 볼까요? 첫 번째로 김치찌개 A집이 존재합니다. 맛도 무난하고 가격도 평균이지만 문제는 매출이 정체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가게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의 특색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자, 반대로 김치찌개 B의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이 가게는 고기를 겁나 많이 주고 공깃밥 무한리필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 결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줄 서기 시작을 하죠. 자, 치킨집 또한 존재하는데 평범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통 매출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매운맛 5단계 챌린지를 진행하는 동시에 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해본 것이죠. 그 결과 20대 분들의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을 해버렸죠. 여러분, 손님은 나쁘지 않은 선택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유 있는 선택을 하길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게 스스로 점검 질문을 만드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점검 질문 첫 번째, 내 가게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무엇이 나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이 가게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바로 나오는지. 세 번째, 경쟁 가게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매출 부진의 원인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지금 당장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경쟁 가게 5개를 방문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 가게의 메뉴, 양, 가격, 분위기를 싹 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게에서 밀 수 있는 강점을 한 개를 정해서 과장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의 맛이 강점이라면은 대표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미친 수준 정도로 한번 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 특색이 양이라면은 그 상권에서 양으로 1등을 먹으시는 겁니다. 가격이면은 경쟁 가게랑 체감이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애매하게 여러 가지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압도적인 수준 정도로 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입구 앞에서 3초 안에 여러분 가게의 특색을 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판, 메뉴판, 배너를 통해서 이 가게를 왜 들어가야 되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줄 정리하자면은 여러분의 가게는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선택할 이유가 없는 상태일 겁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시고 개선하는 순간부터 매출이 올라갈 준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맛이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애매한 것입니다. 즉 메뉴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은 맛이 괜찮은데 왜 손님이 들어오지 않지? 근데 중요한 것은 괜찮은 맛이 아니고 기억에 남는 맛이냐, 이것입니다. 요즘 손님들은 기준이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배달 리뷰를 보고 다 들어옵니다. 이미 기대치가 올라간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무난한 맛은 그저 잊혀지는 맛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맛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맛보다 더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내 가게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게 없다면은 무조건 밀립니다. 자, 국밥집 A가 있는데 이 국밥집은 맛이 깔끔하고 무난하지만 단골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밥집 B는 진짜 진하고 기름진 국밥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어요. 호불호 갈리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옵니다. 결과는 단골이 많이 만들어졌죠. 파스타집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메뉴가 20개나 있습니다. 리조또, 필라프, 피자 다 있어요. 손님은 여기 뭐가 유명한데?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은 재방문을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컨설팅을 해드렸냐면은 메뉴를 6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트러플 크림 파스타 맛집으로 밀기 시작을 했어요. 블로그와 리뷰, 소개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규결을 시켜버렸죠. 그 결과 매출 상승을 도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메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되려 반대입니다. 메뉴가 많다는 것은 이 가게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방향이 없다는 것은 고객분들의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이러한 구조가 진짜 위험한데요. 한 가게 안에
안에 김치찌개를 팔고 파스타를 팔고 술안주를 파는 겁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여기는 뭐하는 가게지? 굳이 전문점이 아닌데 갈 이유가 있나? 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 질문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게가 대표 메뉴 한두 개로 딱 정리가 되는지, 가령 손님이 자기 지인한테 이 가게에 우리 파스타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이 바로 나오는지, 배달앱의 리뷰에서 특정 메뉴의 이름이 반복이 되는지, 이게 하나라도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매출 상승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바로 실행을 해야 할 것은 메뉴를 절반으로 줄일 각오를 하시는 겁니다. 팔리지 않는 메뉴는 과감하게 제거하세요. 여러분이 팔고 싶은 메뉴가 아니고 잘 팔리는 메뉴를 기준으로 메뉴판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게 대표 메뉴 한 개를 미친 수준 정도로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양, 비주얼, 맛, 구성 중 하나라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고기 2배, 소스 차별화, 압도적인 플레이팅. 손님이 여러분의 대표 메뉴를 보고 나서 사진을 찍고 싶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메뉴판의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요. 당연히 대표 메뉴를 맨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강조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보조 역할에 불과합니다. 손님들이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뷰 유도 방향 또한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게 맛있어요 이것이 아니고 이 가게의 땡땡 메뉴가 진짜 맛있어요 라고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한 줄 정리하자면은 맛이 없는 게 아니고 기억에 남을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생긴다면은 손님들이 대신 홍보를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장님은 바쁜데 손님들은 한가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동선과 체류 과정을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사장님은 바빠 죽겠는데 손님은 애매하게 불편한 상태인 것이죠. 이 구조는 매출을 바로 깎아먹습니다. 여러분, 바쁜 가게는 절대 잘 되는 가게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손님이 편하게 돈 쓰는 구조가 만들어졌는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손님이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뭔가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직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찬을 더 갖다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괜히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손님이 물이나 수저를 찾느라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대에 서 있는데 직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겪는 순간 손님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2번 다시 안 온다. 여러분, 이런 가게의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런 사소한 것들은 컴플레인조차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손님들이 발걸음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가게의 매출은 이 3가지로 결정됩니다. 객단가, 체류시간, 회전율. 근데 많은 가게가 착각을 해버립니다. 회전율만 올리면 된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버리죠. 가게의 분위기가 뭔가 눈치를 주는 느낌이고 빨리 먹고 나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오고 오래 있으면 불편한 구조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은 추가 주문을 안 할 것이고 술도 안 시킬 것이고 디저트 또한 시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객단가가 박살나버리죠. 자, 매출이 안 나오는 고깃집 A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직원을 불러야 주문이 가능한데 바쁘니까 반응이 느립니다. 손님은 그래서 더 먹고 싶은데 그냥 다른 데 가자 하고 생각을 해버리죠. 자, 고깃집 B의 사례를 볼까요? 테이블마다 태블릿 주문과 호출벨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사이드 메뉴 사진이 크게 노출돼 있어요. 손님은 이거 하나 더 먹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는 객단가가 상승해버립니다. 자, 술집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의자가 불편하고 테이블이 좁아요. 손님들은 여기서 딱 1차만 마시고 나갑니다. 반대로 좌석이 편하고 조명과 음악이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 손님들은 1, 2차를 전부 해결한다 하는 느낌으로 계속 이 가게에 머물게 됩니다. 당연히 술을 추가적으로 주문하겠죠. 그래서 점검을 해야 할 핵심 질문이 있는데요. 손님이 직원을 부르기 쉬운 구조인지, 추가 주문이 3초 안에 가능한지, 앉아있을 때 불편한 요소가 있는지, 메뉴판이 추가 주문을 유도하는 구조인지, 하나만 더 먹을까?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막히는 순간 돈의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 호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호출벨, 태블릿, QR 주문 중 하나는 필수예요. 최소한 손님이 손을 들면은 바로 보이는 구조를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 주문 유도 장치를 만드시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 사이드 메뉴 이미지, 세트 추천, 이거 많이 시킵니다, 이거 잘 나가요 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손님들이 고민하게 하지 말고 바로 누르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가 물, 반찬, 기본 요소를 셀프화시키는 겁니다. 눈치 요소를 제거하고 직원의 리소스를 줄이고 회전율을 유지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 오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인데, 여러분이 손님의 입장에서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주문하고 물 찾고 추가 주문 시도하고 계산을 해보시는 겁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것은 진짜 불편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바로 개선 대상입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을 설계하는 겁니다. 오래 앉아도 불편하지 않게 의자나 온도나
음악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대신 추가 주문이 나오도록 구조를 설계를 해야겠죠. 정리하자면은 손님이 불편한 순간, 이 가게가 불편한 순간 매출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편하게 주문하게 만드는 순간 매출은 알아서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케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사장님들은 다 말씀하십니다. 저도 인스타합니다. 저도 배달 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어디에 노출되는가 이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죠. 노출은 관심을 의미하고 방문은 설득을 의미합니다. 많은 가게가 여기서 멈추는데요. 노출은 되는데 손님들이 방문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케팅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전환이 안 되는 마케팅일 뿐입니다. 자, 실제 상황은 사진이 어둡고 맛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리뷰에 댓글이 없어요. 컨셉이 굉장히 애매하죠. 그리고 대표 메뉴가 무엇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손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를 갈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테죠. 손님은 좋아 보이는 가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가게를 보통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첫 방문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처음에 가기 불편하면은 결국 안 가게 됩니다. 보통 손님들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시는데요. 혼밥이 가능한지,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지, 분위기가 혼자 가도 어색하지 않은지, 양은 적은지 많은지, 리뷰가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다른 가게를 방문하실 테고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혼밥 가능한 식당에서는 1인 식사 환영이라는 문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혼자 착석할 수 있는 좌석의 사진을 여러 군데에 걸어두고 SNS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혼자 오는 손님분들의 유입이 증가하였죠. 그리고 배달이 잘 되는 가게는 리뷰의 댓글을 꾸준히 달아줍니다. 그리고 배달앱에 사진을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 결과 손님들이 보았을 때 여기는 관리가 잘 되는 집이다 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당연히 주문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같은 메뉴여도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자, A라는 가게는 메뉴 사진을 굉장히 평범하게 올려둡니다. 반대로 B 가게는 김이 올라오는 사진과 근접샷을 같이 올려버리는 것이죠. 맛은 비슷할지언정 주문은 당연히 B로 몰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점검을 해야 할 포인트는 여러분의 가게의 메뉴 사진 솔직히 맛있어 보이는지 보실 필요가 있고 대표 메뉴가 한 번에 보이는지 점검을 하셔야겠죠. 또한 리뷰에 답글을 달고 있는지 혼자 와도 괜찮다 라는 신호를 고객분들에게 주고 있는지 처음 방문하시는 고객한테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해줬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대표 메뉴 사진을 다시 찍는 겁니다. 더 밝게 해서 근접샷으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잘 찍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분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진짜 먹어야겠다 라는 느낌이 바로 올라오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사진 한 장으로 매출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리뷰에 답글을 달아주는 것이죠. 특히 땡땡 메뉴 추천 감사합니다 라는 답글을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손님들이 그 메뉴를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첫 방문에 대한 문턱을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밥 가능.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메뉴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잘 팔리는 메뉴, 고민을 줄여주는 순간 고객분들의 방문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컨셉은 딱 한 줄로 고정하시는 겁니다. 혼밥 최적화, 가성비 끝판왕, 술 안주 맛집. 이러한 컨셉이 여러분의 모든 사진과 리뷰에 노출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제는 매출이 아니고 구조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수익 구조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손님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구조가 한번 망해 있으면은 손님들이 늘어날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많은 가게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매출은 늘었지만 통장은 비어있어요. 사장님은 더 바빠질 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가게는 망하고 있지만 나는 잘 되고 있다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은 분식집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배달이 증가돼서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배달 수수료, 포장 비용,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매출은 25%가 올랐지만 되려 순이익이 감소해버린 것이죠. 자, 고깃집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잘 팔리는 메뉴가 삼겹살인데 이게 마진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대로 진짜 안 나가는 메뉴가 사이드 메뉴인데 이 사이드 메뉴의 마진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손님은 계속 와서 삼겹살을 팔아주시는데 되려 순이익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그래, 순이익이 적으니까 손님을 늘려야겠다. 이게 진짜 위험한 착각이라고요. 핵심 개념은 매출이 아니고 남는 구조를 잘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빠져있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는 메뉴별로 마진을 계산해보았는지,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 재료별로 원가율이 몇 프로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안 나가는 메뉴를 계속 들고 가고 있는지, 배달, 홀, 포장 중에서 무엇이 가장 남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이 하나도 없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순전히 운빨로만 장사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메뉴별로 마진율을 당장 계산하세요. 재료비와 수수료, 부자재 비용을 싹 다 포함해서 진짜 마진율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돈이 되는 메뉴 위주로 재편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팔리는 메뉴가 절대 돈이 되는 메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 팔리는 메뉴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한다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순간 재고는 쌓이게 되고 결국 폐기와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배달 구조를 반드시 따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배달은 매출이 커 보이지만 수익은 완전히 별개예요. 배달 전용 메뉴를 따로 설계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율 기준을 반드시 세우세요. 일반적으로 음식의 적정 원가율은 30에서 35% 정도입니다. 이 기준이 넘어가는 순간 구조부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이 아니고 팔수록 남는 구조를 만드시는 것부터 먼저입니다. 이것을 설계하지 못하면 평생 바쁘기만 하고 돈은 절대 벌지 못해요. 여러분, 정리해드릴게요.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절대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구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입은 여기를 왜 굳이 와야 되는가? 메뉴는 기억에 남는가? 명확한가? 동선은 손님들이 불편함 없이 돈을 쓰게 만드는가? 마케팅은 제대로 사진이 보여지고 있는가? 혹은 우리 가게의 특색이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구조는 팔수록 남는 구조인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장사의 운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운이라는 것도 아무 가게에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진 가게에만 찾아옵니다. 지금 매출이 안 나온 시기라면은 버티는 타이밍이 아니고 갈아엎을 타이밍에 오신 것이죠. 앞으로 제가 힘든 불경기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보,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져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이팅!